아무래도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강사님들이 본인이 하시는 일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직까지 제가 싫어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유명 강사는요, 사실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일반 기업교육 강사라고 하면은 3시간 이상부터는 프로그램 강사료를 받게 됩니다. 적게는 뭐 그룹부터 야원까지 강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비즈니스맨은 강사가 되어야 된다. 당장 강사를 위한 도전을 시작해 주셨으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업교육 강사 감컨설팅의 장철우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기업교육 강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어떻게 하면 기업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느냐, 장단점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강사를 4년 정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담당자를 했었고요. 독립해서 이제 외부로 나와서 외부 강사를 한 지는 16년 정도가 됐습니다. 감 컨설팅은 이제 기업 교육 강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된 지는 한 6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금융공기업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사 3년 차에 우연한 기회에 사내 강사가 됐어요. 당시에 사내 강사라고 하면 그 직무와 관련된 과목이 대다수였는데, 저는 놀랍게도 서비스와 고객 만족과 관련된 사내 강사가 된 거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회사 내에 제가 했던 분야의 강의를 했던 선배님들이 전혀 없었어요. 교환, 교재, 프로그램, 전부 다 제가 만들어야 됐습니다. 지금이야 유튜브 영상도 많고 다양한 정보가 넘치지만 20년 전에는 커뮤니티가 초기 활성화된 단계다 보니까 주로 직접 찾아가서 공개 강좌를 들어야 됐습니다. 열심히 다녔죠. 그때는 저 강사가 하는 강의를 내가 무조건 뺏겨야겠다, 따라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손으로 메모하고 그대로 따라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교육 분야가 너무 괜찮은 분야이고 마음에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사를 조금 하다가 HRD, 교육 담당자 실무를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4년 정도 기업교육과 관련된 일을 조직 내에서 하다가 직장생활 8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감 컨설팅 분들과 함께 기업교육 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내 강사나 교육 담당자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기업교육 강사를 하는 분들이 보편적인 경우들이었고요. 또는 아예 채용 자체를 사내 강사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직, 서비스 관련 현장 고객 응대가 많은 업종의 경우들은요, 교육 기획이나 사내 강사만을 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따로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입사를 한 사내 강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몇 년간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외부로 독립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봤고요. 근데 요즘은 길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아예 취업을 안 하고 강사 양성 교육을 받아서 트레이닝을 한 후에 강의를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HR 담당에서 하는 일 중에 핵심이 직원의 역량을 이제 기르는 일이죠. 육성을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기업교육 강사님들은 주로 역량 중에서 공통 역량을 가리킵니다. 태스크 측면과 피플 측면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태스크 측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레젠테이션, 협상, 기획력, 문제 해결, 창의력, 보고서 작성, 성과 관리, 뭐 이런 것들, 요즘에 뭐 챗GPT, 이런 것들이 태스크 업무의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플은 뭐 아무래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통, 갈등 관리, 타인 이해, 면담 습관,
스킬, 피드백, 코칭 이런 과목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량 이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조직 관리와 관련된 리더십입니다. 직급별로 어떤 분야는 리더십, 또 어떤 분야는 팔로우십, 어떤 분야는 중간 관리자 또는 팀워크 이런 식으로 과목을 구별하고요. 일반적으로 강사님들은 리더십이나 조직 관리 측면은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피플 쪽에 전문이신 분들은 이제 피플 관련 과목들을 주로 하시고, 태스크는 각각 과목별로 또 특성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협상이면 협상, 어떤 분은 기획이면 기획,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이면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그 분야에 집중해서 자신의 강의 역량을 홍보하고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요새 CS 강사 자격증,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게이미피케이션 강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많이 발급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 자격증이 있어서야만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자격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별로 강사 자격을 갖춰야만 그 프로그램 컨텐츠를 강의할 수 있고, 또는 진단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과정들은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BTI. 이건 이제 양성 과정이 그레이드별로 따로 있죠. 디스크 또는 버크만 이런 것들은 분야별로 자격을 따두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는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사는 조직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기업교육 강사가 따로 전공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육학 전공자 분들이 많이 계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학 전공자들이 과거에는 교육 담당자로 많이 진출을 했었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주로 강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을 보면은요, 경영학, 심리학, 공대, 영문학, 철학, 문예 창작과도 제가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공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기업교육 강사를 하기 위해서 학부 전공은 상관이 없는데 석사를 꼭 따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의 필요에 의하면, 학습의 필요에 의하면 따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따는 것은 그렇게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대학원을 꼭 학습을 위해서 진학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 중에서 교육대학원을 전공하시려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교육대학원은 사실은 교육 컨설팅이나 기획 쪽과 관련되어 있고요. 기업교육 강사는 교육대학원보다는 내용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리학이라든가 경영학, MBA, 리더십이나 코칭을 전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분일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찍은 영상 중에 교육 비즈니스 3대 축이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한번 참고로 또 보시면 좋은데, 기업 교육 비즈니스의 3대 축이 바로 뭐냐면, 교육 담당자, 강사, 교육 컨설팅 회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랑 아주 직결이 됩니다. 고객사는요, 강사를 초빙을 하고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제 지급을 하죠. 그런데 고객사가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강사를 직접 섭외하는 경우, 이걸 보통 우리는 다이렉트로 강사를 섭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사가 지급하는 돈은 같아요. 하지만 강사에게 다이렉트로 섭외를 하는 경우는 그 대부분의 강사료를 강사님이 갖게 되시는 거고요. 교육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섭외하는 경우는 교육 컨설팅 회사와 강사가 쉐어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사님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강의를 하는 게 좋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강의를 주로 하죠.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역량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거나 제안서를 쓰거나 기타 교육 관련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하기에는 되게 부족하죠. 이 부분을 대신해주는 부분이 바로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고객사 역시 강사와 직접 다이렉트로 일을 하게 되면
강의 이외의 모든 부분을 고객사가 직접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의 외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고객사들이 컨설팅사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이냐? 이거는 사실은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 다만 2시간 이하의 특강을 하는 경우와 3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강의를 하는 경우는 단가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시간 이하는 특강 강사라고 해서 좀 강사료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 강사는요, 사실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고가의 강사료를 지불하고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섭외하는 강사가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기업 교육 강사는 이제 그런 특별한 강사님들이 아니고 일반 기업 교육 강사라고 하면은 특강은 2시간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특강료를 받고요. 3시간 이상부터는 프로그램 강사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패키지성 강사료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적게는 25만 원, 그로부터 한 50만 원까지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공공기관, 정부 이런 곳들은 조금 내규에 의해서 강사료가 그보다 더 이하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그래서 이제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컨설팅과 쉐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아무래도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제 받는 강사료의 일정 정도 퍼센트를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강사님들이 특히 본인이 하시는 일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직까지 제가 싫어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치고 함께 변화의 동기부여를 하고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좋아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죠. 프리랜서다 보니까 조직 생활에 따로 얽매이지 않고요. 출퇴근해서 자유롭고 자기 시간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사님이다 보니까 존중도 많이 받습니다. 일반 동료의 직장생활 급여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받는 강사님들이 또 많이 계시죠. 가장 큰 거는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노트북 값. 그동안 교육받은 비용 이 정도면은 손해볼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창업하기 너무 좋은 분야다. 이렇게 장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이 있다 보면은 단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프리랜서의 숙명이잖아요. 경기를 많이 탑니다. 기업이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 교육비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코로나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게 되면 아예 집합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꽤 많은 강사님들이 아주 혹독한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아놓았던 교육이 펑크나기도 하고요. 일정이 갑자기 미뤄지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입이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되게 외로운 직업이죠. 그리고 아프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안 돼요. 왜? 강사는 그 시간에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굉장히 긴장감 높은 분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매번 교육생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이 끝나면 오늘 강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죠. 그 평가에 의해서 잘리기도 하고요. 또는 더 좋은 강사가 돼서 거듭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부분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장을 하고 책을 읽고 학습을 늘리는 이건 분명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되게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강사가 개인적으로 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적인 강사 양성 과정을 1인 종합 예술가라는 과정으로 꽤 오랜 기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들, 즉
강사가 되고 싶어서 자기 돈을 내고 외부 공개 과정에 참여하셨던 그분들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맨은 강사가 되어야 된다. 저의 중요한 가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한두 시간 정도 강의할 수 없다면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처럼 엔잡러 시대에는 강사는 또 하나의 서브잡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은퇴하면 뭐 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강사 역량을 키워두시면 은퇴 후에도 자본 없이 자기 역량을 키워서 좋은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큰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 교육 강의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수많은 시스템과 플랫폼을 통해서 당신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또는 1대1 코칭으로 또는 부트캠프로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당장 강사를 위한 도전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요, 기업교육 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지금 나눈 얘기가 전부일 수는 없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차츰 또 컨텐츠를 작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